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교재 200쪽입니다. 200쪽. 우리가 지금 논작물 학습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논작물 같은 경우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게는 30점, 최소 25점 정도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뭘 나올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꼼꼼하게 학습을 해둬야 된다. 애매하게 알고 있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점수를 확실하게 건져야 됩니다. 지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이연보장 비어상품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각 농가의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각 농가 가입 면적하고 실제 경작 면적은 동일하다. 이렇게 조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봐보시자고요. 여기서 문제를 우리가 물음 1, 2, 3, 4, A 농가, B 농가, 그 다음에 물음 3, 4는 뭐 농가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아예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 제이항 재직파 보험금, 그 다음에 경작 불능 보험금, 수학 불능 보험금 딱 이게 나왔을 때는 보장 종료가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보장 종료 옆에 적어놓은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같이 학습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항직 A 농가 이항직파 불능보험금부터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항직파 불능보장 같은 경우 그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농지 전체를 이양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이 된다. 그죠? 부분이 아닙니다. 농지 전체입니다. 농지 전체.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농지 전체 이양 못한 경우에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또 하나 달라붙죠. 뭡니까? 이양 전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한 농지임이 확인돼야 됩니다. 이양 전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한 농지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논둑 정리, 논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의 어떤 그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한 농지임이 확인이 돼야 해당이 됩니다. 양식파불능보험금이 지급이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양식파불능보험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보험금은 보험금 자체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몇 퍼센트입니까? 15%입니다. 자기부담 비율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만 눈에 보이면은 곱하기 15%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9회 같은 경우는 10%였죠.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우리가 10회 시험에는 15%를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양 재직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면적 피해율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면적 피해율이 몇 퍼센트를 초과해야 됩니까? 1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을 실제 견적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죠? 지금 구조사 피해 면적 기준으로 삼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피해 면적이 1500, 실제 견적 2500이니까 면적 피해율은 60%, 10%를 초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조건 충족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제양 재직파 보험금 구할 때는 퍼센테이지가 아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15%를 곱해줬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몇 퍼센트를 곱해줘야 될까요? 25%죠. 그죠? 25%. 25%를 곱해줘야 되는데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면적 피해율이죠. 면적 피해율. 그러면 면적 피해율 1,500을 뭘로 나눠줘야 됩니까? 2,500으로 나눠준 그 값이 제2항 재직파 보험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 곱하기 0.25 곱하기 1,500 나누기 2,500이니까 0.6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험금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 계산을 한번 해보지요. 200만 원에 곱하기 0.25 곱하기 0.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인데 위에 지금 이양 직파불능보험금도 200만 원 곱하기 0.15를 하면은 3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200만 원 곱하기 0.15니까 30만 원. 자, 그러면은 지금 위에 이양직파불능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이 아예 수매를 해버리잖아요. 이제 아예 그때 이것저것 하지를 못했으니까 다른 작물을 키우든지 그렇게 가야 되죠. 근데 제양 재직파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이 소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제양 재직파 한 것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거니까 그냥 제양 재직파 보험금으로서 30만 원을 수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아시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보장됩니까? 출수기 전입니다. 출수기 전까지고, 우리 키워드는 뭡니까? 식물체 피해율이죠.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죠. 그죠? 식물체 피해율은 어떻게 합니까? 고사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지금 그 1750 나누기 2500이니까 70%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70%는 식물체 비율 65% 이상에 해당되니까 조건 충족하니까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을 이제 써먹을 겁니다. 왜요? 일정 비율 자체가 이 자기 부담 비율을 가지고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은 보험가입 금액 나와 있고 자기 부담 비율 20%일 경우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장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 보장 80%죠. 80%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니까 40%, 0.4가 되겠죠. 그러면은 200만 원 곱하기 0.4 이렇게 하면은 8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이렇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학불능 보험금 산정 및 수학후기 판정 기준, 그 다음에 수학불능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까지 쓰라 이렇게 해뒀는데 지금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이고 자기 부담 비율 20%네요. 그죠? 제hen율이 50%입니다. 우리가 그 약관 조건상에 어떻게 제hen율이 몇 퍼센트 미만이어야 하나요? 65% 미만이죠. 우리가 흔히 재hen율이라고 그러는 게 만들 제자에 현미의 현 그렇게 해가지고 왕겨하고 그죠? 현미하고의 어떤 비율인데
보통 80% 언저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한율이. 근데 65% 미만이니까 이건 상당히 상품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학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걸 그 수학 자체를 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렇게 해서 수학 불능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알고 이제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 여기서 수학불능보험금을 산정을 하라 그렇게 했고, 수학보기 판정기준, 그 다음에 지급거절 사유까지 쓰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한율이 50%로 65% 미만 지급 충족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은 200만 원 곱하기, 지금 아까 우리가 0.4를 곱했는데 지금 수학불능 같은 경우는 그 보장 비율에서 경작불능에 0.15, 15%를 더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0.55를 수치를 적용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110만 원이 수학불능보험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 보기 판정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죠? 당목대, 당해 연도, 목적물, 대상, 농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 로터리 작업 등을 통해 가지고요. 그 다음 대상 농지의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 포기 판정 기준 이것도 다 외워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수학 불능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는 경작 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경작 불능보험금 대상 농지인데 조금 보험금 더 타먹으려고 수학 불능 보험금 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뼈가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불가합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볼게요. 그죠? 자, 보상하는 채로 피해를 입어 동일 계약권의 배어농지에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 수확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약 내용, 조사 내용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계약 내용들은 우리가 매배어라는 거 보이고, 가입 면적 보이고, 평년 수확량 보이고, 표준 수확량 보이고,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표준 수확량 우리 뭐 할 때 썼습니까? 수표 조회할 때 썼죠. 수량 요소 조사할 때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 표본 조사하고 전수 조사할 때는 표준 수확량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표준 수확량 어떨 때 써먹는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전수조사가 위로 와 있고요. 그죠? 그 표본조사가 아래쪽으로 와 있네요. 그죠? 표본조사 및 전수조사의 비율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조사는 우리가 표본 구간 작물 중량 합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표본 구간 면적을 가지고 표본 구간 유효 증량을 계산을 하고 나서 표본 구간 유효 증량을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증량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학습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표본 조사는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이 일단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조사 대상 면적이 나와줘야 되고, 조사 대상 면적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3,700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게 조사 대상 면적인데, 가입 면적 4,000. 그 가입 면적, 실제 경작 면적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4,000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 대상 면적은 200하고 100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고사 면적하고 미보상 면적, 당연히 조사 면적에는 빼줘야 되니까 3,700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3,700은 이 수치를 여기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구간 유효 중량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지금 이 0.7은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표본구간 중량이죠. 그죠? 표본구간 중량. 그래서 이 표본구간의 작물의 증량의 합계가 700g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중량 합계를 우리가 합계에다가 곱해줘야 될 게 지금 뒤로 가 있습니다만은 로스율, 그렇죠? 로스율 7%니까 1-0.07 이렇게 해두면은 0.93을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0.93을 곱해주는데 또 거기서 우리가 또 뭘 곱해줘야 됩니까? 함수율.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율이죠. 함수율. 이걸 여기서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베어 같은 경우는 매월 15일은 민방위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매베어 같은 경우는 기준 함수율이 15%입니다. 그래서 1-0.15 하면 0.85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조사한 함수율 자체도 15%네요. 그죠? 1-0.15 그러면은 0.85분의 0.85 하면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수치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0.7하고 0.93하고 곱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본구간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단위 면적당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이 나온 게 0.5425kg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표본구간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이죠. 그 다음에 미보상 면적 있잖아요. 미보상 면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위 면적당 정년 수확량. 그걸 꼭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3,400kg를 4,000제곱미터로 나눠준 그 수치를 미보상 면적으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수확량은 우리가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2092.25가 나옵니다. 그죠? 2092.25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비율, 평수, 미평. 그러면 지금 미보상 감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숫자 자체가 주어져 있잖아요. 117.75.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비율은 0.435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35%가 비율이고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작물 중량 합계 이거 다 수확해놓고 지금 킬로그램 잰 거잖아요. 2220 곱하기 함수율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죠? 지금 아까 우리 했다시피 여기에는 로스율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1-0.15 나누기 0.85는 1입니다. 그래서 2220 더하기 100 곱하기 3400kg를 4000으로 나눈 4000제곱미터로 나눈 계산이 되니까 2305kg가 수확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비해율은 어떻게 됩니까? 3400 마이너스 2305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어떻게 나와 있나요? 313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구하지 않더라도 미보상 감수량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것 그대로 대입해서 하면은 전수조사 비율은 23%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본조사, 전수조사 진행을 동일농지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전수조사 데이터가 적용된다. 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룰이니까 그러면은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곱하기 0.23 마이너스 여기 자기 부담 비율 15% 나와 있죠. 그죠? 15% 자기 부담 비율 빼주면은 이 농가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지급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지금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중복이 됐습니다. 중복이 됐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다음 다음 사료용 배어와 사료용 옥수수의 계약 내용 및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고사료용 배하고 사료용 옥수수 다 사료용이니까 묶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거 묶음 학습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둘 다 갱과 비율이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갱과 비율이 적용된다는 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갱과 비율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했을 때 조사료용 배는 5글자라서 조사료용 배 5글자라서 6월 달에 85라는 숫자 퍼센테이지를 갱가 비율로 쓴다.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그래서 5, 6, 7, 8 이렇게 할 때 조사료용 배어 같은 경우는 80%, 85%, 90%, 90% 이렇게 되고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는 80, 80, 90,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론서 같이 봐가면서 여러분들 학습하면 문제없이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 보장 개시, 보장 종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둘 다 보장 종료를 중심으로 그 가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나하고 라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게 보장 종료가 둘 다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 그렇게 하고 수학 개시 시점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 같은 경우는 수학 개시 시점이라는 보장 종료를 씁니다. 근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8월 31일이 조사료용 배, 사료용 옥수수, 경작 불능 보장 공개일이 8월 31일이다.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조사료용 배의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및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세세하게 안 풀더라도 여기 피해 면적 8,400 있고 실제 견적 면적 12,000제곱미터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식물지 피해율 구하면 되는 거죠. 둘 다 똑같습니다. 8,400, 12,000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지금 보장 비율 여기 45로 되어 있는 거하고 30% 이거 유의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보장 비율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경과 비율이죠. 지금 둘 다 6월 달에 사고가 발생된 건데 0.85를 곱해 줄 거냐, 0.8을 곱해 줄 거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배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뒤로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이제 한 5분, 10분 안에 수업은 다 끝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지금 그 제이항, 제이항 보험금, 그 다음에 수학량 감소 보험금, 8회 때 나온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핵심적인 키워드만 보고 넘어갈게요. 찰배 같은 경우, 뭡니까? 함수율, 기준 함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3%죠. 13%라는 그 퍼센테이지, 기준 함수율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제양 재직파 보험금, 그러니까 제양 보험금 자체 구조사 가지고 실제 견적 면적 나눠서 면적 비율 구한다. 그 면적 비율은 몇 퍼센트 초과합니까? 10% 이상 초과하고 그 다음에 구조사 면적 비율을 결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험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 아까 보기로 했었습니까? 0.25죠. 그죠? 0.25 곱해준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수학량 조사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아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학량 조사, 표본조사 있고 전수조사 있는데 수학량 감소 보험금 계산 과정과 값을 쓰라 이렇게 했는데 굳이 표본조사 이렇게 그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왜? 전수조사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피해율을 구하라고 하는 지문도 안 나와 있으니까 전수조사에 대한 것만 구해내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 구하는 방법 있었잖아요. 전체 정물 중량에다가 1- 기준 함수율 분의 1- 조사 함수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수조사 곱하기 조사 대상 면적 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 이런 것들 안 나오니까 수학량 자체는 그냥 다른 데이터 필요 없으니까 103 얘만 수학량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평년 수학량에서 수학량을 빼준 다음에 우리가 미부상 비율 이렇게 10%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10% 나와 있는 거 가지고 0.1 곱해주면은 미보상 감수량이 나올 거고 그러면 3,500에서 1,103 빼주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239 빼주고 그걸 평년 수학량으로 나눠주면은 계율은 61%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수학 감소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곱하기 0.61 빼기 자기 부담 비율이 0.2였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보험금은 123만 원. 지금 이게 여러분들 8회 기출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때까지 쭉 학습을 했는데 이 내용 풀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는 문제가 쉽게 나오기도 한다.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절대 없다. 특히 논작물 비어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그 다음에 수량요소조사 어떻게 하는지 알고만 있으면 진짜 다른 거 다 틀리더라도 15점은 확실하게 쓰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는 거 받아 먹어야 됩니다. 줘도 못 먹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병해충 관한 내용이다. 그 내용들 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해, 충해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얘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죠? 줄무늬, 입마름, 도열, 그 다음에 세균성, 배알마름, 깨씨무늬, 햇님마름, 다 배멜구, 먹노린재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하는 병해충의 정상을 보고 병해충명을 쓰시오. 이렇게 해서 병해충명을 적기도 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기서 종자, 접촉, 토양 이런 곳에 구멍 뻥뻥 뚫어놓고 가로넣기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가로넣기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는 줄무늬 입마름병입니다. 줄무늬 입마름병인데 줄무늬 하면은 ML9 생각해야 됩니다. ML9라는 딱 단어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무중.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사랑할 애. 그 다음에 줄무늬 입마른 뺑의 무, 그 다음에 줄무늬의 줄, 그래가지고 애무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ML9 하면은 줄무늬 입마른 뺑이다. 반드시 키워드로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자, 접촉, 토양의 전염은 하지 않는다. 매개충의 ML9에 의한다. 자, 이게 키워드라는 것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자, 도열병은 어떻게 됩니까? 종자나 병든 잔재물에서 개울을 지나 제1차 전염원이 되고 제2차 전염은 그 문생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공기 전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 이삭, 이삭까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그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균성 벼알 마른병, 그죠? 벼알, 벼알, 벼의 발육이 정지되고 쭉정이, 저기 벼알 마른병은 쭉정이 전어 나오면은 그냥 벼알 마른병이다. 쭉정이 벼알 연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성충이 중국 이렇게 하면은 벼멸구입니다. 그죠? 벼멸구. 그 다음에 저기압, 중국,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이 말 나오면은 무조건 벼멸구입니다. 자, 나머지, 집중고사 현상. 이거 키워드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가 적은 해, 비가 적은 해에 발생이 많고, 비가 적은 해에 발생이 많고, 낮에는 벼포기 속 아랫부분에 모여 대부분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물속으로 잠수한다. 뭡니까? 먹노린재입니다. 먹노린재. 그 이론서에 사진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윤문, 동심원이 생긴다. 이거 저기 보시면은 깨씨무늬병입니다. 깨씨무늬병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수기 전후 이렇게 하면은 흰잎 마른병이다. 출수기 흰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방법을 만들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단부터 하얗게 변해 급속히 잎이 말라 죽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그 연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그 우리 그 별표 7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까지 학습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논작물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시험은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파트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